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텔식 서비스로 모시는 품격 있는 노후 생활. 최고급 의료진 24시간 상주. 걱정 없는 황금빛 인생 이막. 달콤한 문구들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모은 돈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들어간 그곳이 제 인생의 마지막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웅장한 절경, 매끼 나오는 영양 만점 식사, 청소와 빨래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 로비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확신은 딱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6개월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2년 차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은 화려한 5성급 호텔이었지만 그 속은 돈 먹는 하마이자 노인들을 가둬놓은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팜플렛 뒤에 숨겨진 실버타운의 차가운 민낯, 그리고 제가 그곳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친구 마음 쉼터입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편안하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실버타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72세 김철수 가명님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서울의 30평 아파트.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처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셨습니다. 보증금만 6억 원, 월 생활비 3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님은 생각하셨죠.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보상받고 싶다. 아내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 그런데 입주 6개월 만에 그 아름다운 꿈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6억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쳐 나와야 했을까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김철수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5년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주말에도 민원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했고 명절에도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월급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았습니다. 외식은 명절 때나 했고 옷은 10년씩 입었습니다. 오로지 노후를 위해 아내와 편안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죠. 그렇게 마련한 게 서울 변두리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5년 차 아내의 무릎 관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아내는 수술이 두렵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였거든요. 아내가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붙잡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아내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실버타운 광고가 나왔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넓은 수영장, 웃으며 산책하는 노부부들. 그리고 자막으로 떠오르는 문구들. 5성급 호텔 셰프가 차려주는 삼시세끼. 단지 내 24시간 의료진 상주. 청소, 빨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품격 있는 노후, 이제는 당신이 대접받을 차례입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마치 계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아내에게 이런 생활을 선물해야 해. 다음 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말 광고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광고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직원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여직원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죠. 어르신, 어머님 환영합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대리석 욕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절경.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살면서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식당은 뷔페식으로 운영되며 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메뉴를 구성합니다. 영양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 저염, 저당 식단을 제공해드리고요. 의료실에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주 2회 협력병원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합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방에 있는 응급벨을 누르시면 즉시 달려갑니다. 청소는 주 2회 무료로 제공되며 빨래도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서 세탁 후 배달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그저 편안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해서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도서관, 노래방, 바둑실, 영화관까지. 심지어 미용실과 은행 ATM까지 단지 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기가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설명이 나왔을 때 솔직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증금 6억 원에 월 생활비 3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퇴소 시 전액 돌려드리고요. 월 생활비에는 식비, 관리비, 각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이면 우리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상담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평생 모으신 재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자식들 주시려고요? 요즘 자식들 다 크면 알아서 잘 살아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대접받으며 사실 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강남 아파트 팔고 오신 분들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시간만큼은 호강하며 사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아끼나. 아내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하고 나도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그만하고 저기 가서 대접받으며 살자. 계단 오르내리느라 무릎 아픈 것도 없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아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집을 팔아야 하는데.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우리 여기서 10년, 20년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죠. 아이들이 자라고 명절마다 가족이 모였던 그곳. 벽에는 손주들의 낙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하는 거 맞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입주 당일 이삿짐 트럭이 실버타운 정문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원 2명이 나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고 입주 환영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순자 어르신 입주를 환영합니다. 로비에서는 시설장이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어머님 환영합니다. 저희 실버타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의 환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6억짜리는 다르구나.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넓고 깨끗했습니다. 새 가구 냄새가 났고 침대는 호텔처럼 푹신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말로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이어서 산이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 잘 왔어요.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했죠. 메뉴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나물 반찬들, 신선한 샐러드, 과일,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디저트로는 커피와 케이크까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매일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호텔 셰프가 직접 한대. 우리는 접시 가득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맛도 훌륭했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것보다 훨씬 정갈하고 맛있었죠. 특히 갈비찜은 고기가 부드럽게 씹혀서 아내가 계속 칭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입주민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입주하셨어요? 저는 3층에 사는 이순희입니다.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이웃도 있고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입주 후 첫 3개월은 정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청소 담당 직원이 노크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아침 인사드립니다.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직원은 능숙하게 방을 치우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20분이면 방이 호텔처럼 깔끔해졌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청소가 끝나면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죽, 계란찜, 김치, 그리고 과일이 나왔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들이었죠. 커피 머신도 있어서 아메리카노를 뽑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수영장에는 오전 수중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수영 동작을 가르쳐줬죠. 아내도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라며 참여했습니다. 저는 사우나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입주민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왔습니다. 아, 저는 강남에서 왔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팔았죠. 여기가 훨씬 공기도 좋고 살기 편해요.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점심 후에는 주로 바둑실에 갔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판씩 두곤 했죠. 저도 바둑을 좀 둬서 금방 단골 상대를 몇 명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도 한 판 하시죠? 하, 그럽시다.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단지 내 노래방에 가거나 영화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최신 영화를 틀어줬는데 팝콘과 음료까지 제공됐죠. 아내는 뜨개질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같이 뜨개질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차 소리도 없고 시끄러운 이웃도 없었죠. 그저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여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선노름이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셔틀버스가 근처 대형마트로 데려다 줬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외식도 하고 오는 소소한 나들이가 즐거웠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협력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상담도 해줬습니다. 아내의 무릎 상태도 계속 모니터링 해줬죠.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수영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 꾸준히 운동하시면 수술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런 케어를 받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3개월간은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자랑도 했죠. 아들아, 아빠 여기 정말 좋다. 너네도 나중에 이런 데 와야 돼. 아버지, 다행이네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요. 그럼 엄마가 제일 좋아해. 무릎도 많이 나아지셨어. 자식들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감사했던 서비스들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감추고 있던 원가 절감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는 입주 4개월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기 반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나오던 불고기나 생선구이가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죠.
대신 두부 요리, 콩나물 무침, 숙주나물 같은 저렴한 반찬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물이네요. 그러게. 어제도 나물이었는데. 처음에는 건강식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국은 맹탕이 되기 일쑤였고 반찬 가짓수도 줄었습니다. 뷔페식이라던 메뉴는 덮밥이나 볶음밥으로 대체되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활용을 의심케 하는 반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 나왔던 잡채가 저녁에 볶음밥 속 재료로 들어가 있다든지, 어제 나왔던 조림이 오늘 찌개 속에 섞여 나온다든지, 다른 입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음식이 왜 이래요? 맞아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 같아요. 참다 못한 몇몇 어르신들이 식당 매니저에게 항의했습니다. 음식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월 300만 원씩 내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매니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요즘 물가 상승이 워낙 심해서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이니 건강에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 맛이 없고 양이 적어졌다고요.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어떤 날은 냉동식품을 대충 데운 것 같은 돈가스가 나왔고, 어떤 날은 컵라면과 김밥이 저녁으로 나왔습니다. 호텔식 뷔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아내가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무쳐주던 나물 반찬들이 간절히 그리워지더군요. 이 돈 주고 이딴 밥을 먹자고 여기 온 건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입주 1년이 되던 해 우편함에 한 통의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관리비 조정 안내문.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나 오른 겁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공용 전기료 인상 월 15만 원, 25만 원. 마이너스 식대 인상 월 120만 원, 140만 원. 마이너스 청소비 인상 월 30만 원, 40만 원. 마이너스 시설 유지비 신규 부과 월 15만 원. 마이너스 셔틀버스 운행비 신규 부과 월 10만 원. 이게 말이 돼? 계약할 때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 아내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거 1년에 720만 원이 더 드는 거잖아요. 우리 연금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우리 부부에게 월 50만 원 추가 지출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당장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항의에 나섰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방적인 통보예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 없었잖아요. 시설장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계약서 37조를 보시면 물가 변동 시 생활비 조정 가능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못 내면요? 그건 어르신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었습니다. 보증금 6억이 묶여있는 우리는 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가려면 위약금 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볼모로 잡힌 거예요, 볼모.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덫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관리비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평생 모은 돈을 여기 쏟아부은 건가? 관리비 인상과 함께 서비스도 슬금슬금 유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무료라던 청소 서비스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월 1회로 축소됐습니다. 더 자주 청소를 원하시면 유료 옵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회당 5만 원입니다. 1회에 5만 원이라니. 빨래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탁물 수거는 계속하지만 드라이클리닝은 별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림질 서비스는 건당 3천 원입니다. 곳곳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방 안에 전구가 나가서 교체를 요청했더니 출장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구값은 별도고요. 기사 출장비가 3만 원입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데 3만 원이요? 네, 저희 규정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요청했더니 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유료예요? 네, 입주민 과실로 인한 고장은 유료입니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직접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이 돈을 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 집이었다면 전구 하나 가는 건 일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변기가 막혀도 뚫어뻥으로 직접 뚫으면 됐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절차였고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불편함. 그것이 실버타운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참으며 버티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황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쳤어? 아, 아파요. 엉덩이를. 못 일어나겠어요. 미끄러워서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벽에 붙은 빨간 24시간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삐. 벨이 울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벨을 누르시면 간호사가 즉시 달려갑니다. 24시간 의료 시스템 가동.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왜 안 와? 벨 다시 눌러봐요.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 인터폰을 들어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보, 119 불러요. 빨리. 저는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 구조대입니다. 제 아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15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4시간 의료 시스템은 다 어디 갔나? 응급벨은 왜 장식품이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고 허리를 삐끗했다는 진단이었죠.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는 경비원 한 명만 졸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깜짝 놀라 눈을 뜬 경비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응급벨 눌렀는데 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당직실 전화도 안 받고.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순찰을 돌고 있어서. 간호사는요? 24시간 상주한다며요? 간호사님은 밤에는 안 계세요. 낮에만 계십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24시간 의료 시스템이란 게 뭔데요? 그게 응급벨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간호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24시간 의료 시스템은 응급벨 기계가 24시간 켜져 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24시간 대기한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아내를 눕히고 나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을 찬찬히 읽어보니
온갖 면책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응급 시스템은 기계적 시스템을 의미하며 인력 배치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간호사 상주 시간은 운영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주할 때는 대충 넘어갔던 문구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산다. 나가야 한다. 시설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좁은 사회인 실버타운에는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비싼 평수에 사는 사람들, 자식들이 대기업 임원이거나 의사인 사람들끼리 파벌이 생겼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들끼리 모여 앉아 밥을 먹었고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 사람들 자식이 삼성 임원이래. 저 할머니 아들이 의사라며? 우리랑은 레벨이 달라. 이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공무원 출신은 은근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자리가 없어서 한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더니 그 테이블에 있던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 없어요. 다른 데 앉으세요. 분명 빈자리가 2개나 있었는데 말이죠. 빈자리 있는데요? 우리 일행 올 자리예요. 할 수 없이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도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 각종 프로그램도 파벌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합창단은 소위 상류층 입주민들끼리만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끼어들 엄두도 못 냈습니다. 몸이 편하자고 들어왔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내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 너무 차가워요. 뜨개질 모임도 요즘 가기 싫어요. 자꾸 자식 자랑, 돈 자랑만 해요. 우리 아들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손주가 어느 학교 다닌다고. 듣기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둑 두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대화가 시들해졌죠. 김 선생님은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그냥 적당히 나옵니다. 적당히가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러 왔다가 더 큰 고립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닌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이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퇴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문턱도 높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주 후 3년 이내 중도 퇴소 시 위약금 발생 보증금의 5%, 6억의 5%면 3천만 원입니다.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위약금을 내야 해요?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어떤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가요? 24시간 의료 시스템, 호텔식 서비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저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을 날리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돈보다 우리가 살아야지. 여기서 1년 더 살다가 화병으로 죽느니 그냥 수업료 냈다 치고 나가요. 아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호화로운 시설이 무슨 의미인가. 알았어. 나가자. 이 지옥 같은 데서 나가자. 퇴소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도 험난했습니다. 운영사는 갖은 트집을 잡으며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어르신, 방 상태 점검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벽지에 얼룩이 있고 바닥에 생활 기스가 있습니다.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건 살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규정상 입주 시 상태로 복구하셔야 합니다. 벽지 교체 200만 원, 바닥 광택 100만 원입니다. 2년을 살면서 생긴 작은 생활 흔적까지 돈으로 환산하더군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3천만 원, 원상복구 비용 300만 원, 총 3,3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깝고 억울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삿짐 업체를 불렀고 짐을 쌌습니다. 2년 전 기대에 부풀어 들어왔던 그 짐들을 다시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날 아침 일찍 방을 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의 북한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죠. 이삿짐 트럭에 올라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트럭이 출발했고 그 건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원섭섭함보다는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소유입니다. 다시 밥을 해먹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커피를 내려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여보, 커피. 고마워요, 여보. 작은 부엌에서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보, 밥 먹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입니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뷔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아저씨, 이 콩나물 얼마예요? 할아버지, 오늘 싱싱한 거 왔어요. 한 봉지 1,000원. 1,000원? 비싸네. 800원에 주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럼 2봉지 사세요. 1,500원에 드릴게요. 하, 그래요. 이렇게 값을 깎으며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게 즐겁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아이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고 소파에서 점프하고 장난감을 어지럽힙니다.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이 소란이 행복입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손주들이 오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하고 뛰면 안 되고 복도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되고.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마음껏 떠들고 웃고 놀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김 선생님 산책 나오셨어요? 네, 이 선생님도 나오셨네요. 날씨 좋죠? 그러게요. 우리 저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허세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이웃들입니다. 밤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봅니다. 여보, 드라마 볼까요? 그래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졸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걸 직접 해야 하지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비싼 시설, 화려한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버타운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광고와 팜플렛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가장 좋은 면만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면책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둘째, 내 집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내 소유가 아니면 눈치가 보입니다. 내 집에서 느끼는 자유와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람이 답입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마음 터놓을 이웃,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 그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입니다. 넷째, 자유가 최고의 호사입니다. 내가 원할 때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걸 요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호텔식 노후입니다.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곳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선택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노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엇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 대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편안한 내 집, 따뜻한 이웃, 그리고 자유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철수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버타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입주를 결정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상술에 속아 소중한 노후 자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실버타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다른 노후 준비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